3.1혁명 106주년 기념 예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민주주의, 손 많이 가는 나라. 예, 거 보세요. 우리나라, 그래, 브라질 얘기했죠. 저 우리나라 얘기 안 하고 브라질 얘기 위기의 민주주의.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해결됐죠. 네, 네. 예, 우리가 손 많이 가서 단 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하고 그랬더니 바로 깨갱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좀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브라질 같진 않구나.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고구마 제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 의학 바로 알기입니다. 의학. 예, 여러분 알아두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활 상식 많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먼저 의학, 영어로 메디슨. 의학이 뭡니까? 네, 치료. 사람 살리는 거. 뭐 다 좋아요. 뭐 좋아요. 자,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의학입니다. 의학. 참고로 우리 관호 형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분야였지? 간호장교였습니다. 군에 있을 때. 거기 있다가 간호장교 하다가 소방서 그 119 구급대 특채가 돼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막 이래서 지금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만 친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면 안 돼. 업무적으로 관호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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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의학은요,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인문의학으로 나눕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기초의학은 뭡니까? 간단하게 해부학, 병리학, 양리학. 해부학은요, 인체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고요. 병리는요, 병이 어떤 원리를 갖고 우리에게 걸리는가. 약리는요, 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의학은요, 말 그대로 진료, 처방, 투약, 수술 등 우리가 병원 가서 당하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사회인문의학은요, 우리 잘 몰랐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알게 된 거. 예, 사회보건정책, 뭐 사회적 용인에 의한 장애, 질병 등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 여러분, 학문이 뭡니까? 배우는 거, 배우고 묻는 거,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먹물적 정의에 따르면 학문은요, 과학적 체계 아래 가르치고 배우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의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현대의학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현대의학. 예, 현대의학은요, 그럼 반대가 뭘까요? 현대의학의 반대? 맞는데 우리 쓰는 용어로 아닙니다. 지금 그게 낄 거 1번이에요. 현대의학의 반대가 뭘까요? 고대의학 비슷한 의미예요. 뭐 비슷해요? 고전 다 비슷해요. 자, 전통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네, 다 비슷한 의미죠. 현대의학은요, 그래서 생물학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요, 실험 가능성이 있어야 하다고요, 재현 가능성,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현대의학은요, 18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정립된 의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전통의학, 대체의학은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합리성, 실험 가능성, 재현 가능성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깨셔야 할 편견이 있어요. 한의학은 어디에 속할까요? 한의학은요? 현대요? 애매하죠. 자, 이게 그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먼저요, 전통의학, 대체의학은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자, 동종요법이라고 유럽과 미국에서 무려 24조 달러어치의 시장이 있는 대체의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 동종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만 분의 1로 이렇게 막 만 분의 1로 희석한 수은 물을 마시면 낫는데요. 맞아요. 우리 생각엔 뭐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걔네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그게 걔네들 건강보험에서 해제된 게 2010년도예요. 아직도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걔네들은 된다고 믿고 현재 24조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인도의 시타의학 등등등 각 모든 나라의 전통의학들이 다 있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게 심하고요. 잘 살고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한의학은요? 현대의학입니까? 전통의학입니까? 네? 현대? 중간?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의학은요.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중의학 등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에서 향유되어 있던 전통의학과 교류하면서 연구 전송되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은. 여러분 한의학 자 우리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한의원, 한방병원 한 번이라도 내가 진료받으러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가봤다. 네. 지금 여기 3명 빼고 다 갔다 왔어요. 예. 자, 박은지 집사님 가서 어떤 질병을 치료받으셨습니까? 관절. 이만 집사님은요? 네. 구간호사. 구간호사.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자, 하은이는 발목 삐었을 때. 관호는 안 가봤어. 역시. 좋아요. 자,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네. 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갤럽에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기초보고서라고 올 3월에 발간된 겁니다. 최신동 올 3월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천 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방문조사했어요. 여러분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조사한 거예요. 왜냐? 보통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거 있죠. 1,000명만 표본해도 그래도 인정하거든요. 무려 5천 명을 뽑아서 자 평생 한방의료 이용 경험 했더니 대충 전 국민의 70%가 이용했어요. 그런데 약간 줄어드는 추세예요. 점점점. 지금도 보면 수민이나 이렇게 좀 젊은 애들은 안 가요. 잘. 왜 안 갈까요? 젊은 애들은? 아니요. 안 아파서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멀쩡해서요. 네. 왜냐? 한방의료 이용 목적 복수응답했어요. 1번이 근골격계통이에요. 확신이 수실대 가는 겁니다. 예, 무려 74%. 한의학방 가는 이유가 저도 한의원 갔던 이유가 제가 팔에 근육이 좀 문제가 생겨서. 네. 그리고 근골격계통 세부 부위, 허리, 어깨, 목, 등, 무릎. 대부분 여기 다 속하시잖아요. 이래서 가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도 한의원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근골격계통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리고 의약품용 한약재가 한약 주요품 인지 여부.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한의원 가면 한약 줘주잖아요. 그거 그냥 경동시장 같은 데 사다가 지어준 불법이에요. 한의원에서도요. 한의원에서 쓰는 모든 한약재는요. 규격품이어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 혹시 GMP 아십니까? GMP? 굿 매니팩처링 프로젝트니까 뭐 어쨌든 생산물 안전관리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 뭐 기능성화장품들 GMP 국가 인증은 붙거든요. 한약재 역시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GMP 식품의약품의 안전처 인증받은 재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약을 드신다.
그러면 이 한의학에서 한약 우리 먹잖아요, 가끔씩. 제일 문제가 아무데나 가서 한약실 짓는 겁니다. 건강한 곳을 짓는 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런 데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약도 약이죠. 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와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한의원 가셔서 그 한의원에 이 GMP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약재를 지으셔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왕 한약 얘기 나온 다음 김에 한약은요. 약사법에 보면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전의 생약을 한약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약사법에. 그리고 이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법전에 보면 동의보감, 방약, 합편, 향약, 집성방, 경약, 전서, 의학, 입문, 재중, 심편, 광제비급, 동의수세, 보원, 봉초, 강목 등에 등재된 한약은 이거는 임상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동의보감에 보면요. 희한한 처방이 있어요. 전여균화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 복중의 태아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약이에요. 동의보감에 있어요. 저는 그 약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네, 어쨌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옛날 이 약, 간단하게 옛날 약재서잖아요. 여기에는 그 당시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에서 기반합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음향오행과, 그렇죠? 그리고 체질설, 사상의학 거기서 기반해요. 즉 철학에서 기반합니다. 철학에서 기반하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에요. 심지어 동의보감에는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첩약도 있어요. 첩약 레시피가 있어요. 주 원료가 수은이에요. 알고 봤더니 수은 그거 먹고 환각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현대의학에서 신약을 개발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을 약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찾아요. 감기약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감기에 효과 있는 5,000개에서 10,000개의 물질을 찾아요. 그거를 임상시험을 해요. 언제 얼마? 대충 15년. 그리고 그 중에 한 5,000개, 10,000개 중에 1개가 약으로 나와요. 이걸 정리하면 신약 개발은요. 개발 기간이 한 15년 걸려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0.01% 이하.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99년도에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1호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요. 현재 4월 8일 날 개발된 게 39호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청 안정청이 인증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은 40개가 안 된다고요. 그만큼 신약 개발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 이 임상시험이라는 게 이 단계가 장난이 아니야. 정말 어려워.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신약 개발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약 하나 개발하면 대박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 약국 가서 먹는 약들 있죠? 다 이렇게 나온 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셔야 될 편견 하나. 에이 병원 가봤자 뭐 약만 띡 주고 그 약만 띡 주는 약이 그냥 약이 아니라고요. 현대 과학에 집성된 그런 약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디 약 좀 잘 쳐 드세요. 병원에서 3일치면 3일치 다 먹고 5일치 다 먹고 제발 좀. 왜냐? 약을 먹다 중단하잖아요. 항생제 먹다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요. 그리고 제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요. 제발 좀. 제발요, 제발. 왜냐면요. 현대의학은 데이터화되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3일치 먹고 또 가요? 또 오라면 또 가요, 제발. 가서 그렇게 계속 한 병원에 가서 우리 데이터를 병원에 쌓아놔야 의사가 이분은 이 약물은 안 듣네? 이걸 해야겠네?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근데 3일치 먹고 에이 이 병은 필요 없네 안 가. 그 순간 우리 스스로 현대과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다 그래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부탁입니다. 제발 좀 가세요. 가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쌓아 놓으셔야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기하게도 마취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큰 수술을 받다가도 몇 번씩 깨어나고 그랬대요. 그리고 수술을 하다가도 수술을 끝나고 이제 진통제를 놨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진통제 저한테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큰 수술은 반드시 인하대에만 가요. 인하대 그거만 쓰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간호사 한 명이 에이 뭐가 아파요 안 아프지. 그 전 간호사 인수인계 했거든요. 이분은 4시간만 놔야 된다고. 근데 에이 하고 안 놓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성 진통제를 그때 맞았어요. 의사가 내려와서. 예. 그래서 사람마다 약물에 대한 특성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하나의 병원에 꾸준히 다녀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으셔야 한다고. 근데 우리 그걸 안 하잖아요. 부탁입니다. 제발 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먹는 그 한 알 약, 의사가 먹으라는 그 시간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또 현대의학 18세기 200여 년간 과학적 연구로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거라고요. 병원 가면 약 말고 뭐 할까요? 수술해 줄까요? 그러면 그거 싫잖아요. 제발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약은요. 무려 이런 개발 기간을 다 면제해 준다고요. 이런 체계만 있으면. 왜냐? 간단하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어떤 한약 레시피 있죠.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거 먹고 죽으면 동의보감에 안 쓰겠죠. 수많게 먹여왔을 테니까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봐요. 일단 여기 있으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해서 일단 인정돼서 여기에 있는 한약재들은 모두 다 임상실험을 다 면제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2015년도에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팀이 한약의 군신좌사라는 원리를 규명해냅니다. 한약의 원리는요 군신좌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약 있죠, 약. 이 약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 우리 먹는 알약 있죠. 알약의 원리는 뭡니까? 정제하고 엑기스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한약은 뭐냐면 군신좌사라는 원리가 있어요. 한약은 군은 임금이에요. 신은 신하고 좌사 역시 다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약을 쓸 때,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소화 안 되고 속 더부룩할 때 매실 먹으면 좀 낫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약 지방에서 처방을 내려 매실 드세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매실에 과학으로 밝혀보니까 구연산 같은 과일산들이 들어있어서 유산을 분비시킨대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그래? 그럼 넌 엑기스로 먹어. 그래서 매실청을 만들어 먹게 해요. 설탕을 해야겠죠. 매실을 그냥 먹으면 시니까 설탕을 추가해서 엑기스로 만들었어요. 그게 신의 역할이에요. 신. 여기서 군이 이제 매실이고 신이 설탕 엑기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좌가 뭐냐? 근데 이게 그걸 먹다 보면 또 여기 장까지 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장까지 못 가요. 그러면 얘를 약재를 보호해서 운반하는 게 좌. 그리고 사는 매실액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억제하는. 즉 한약은요 통째로 넣고 다리죠. 특정 성분만 뽑는 게 아니잖아. 통째로 넣고 다리다 보면 부작용이 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다른 한약을 넣어서 부작용을 줄이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넣어서 원래 작용을 세게 하는 거고. 그걸 군신좌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과 그 인삼에 들어있는 그 엑기스를 서로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논문이에요. 이걸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팀이 한의학의 원리를 알아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보통 다 써요. 언제 쓰냐? 여러분 관절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관절염 보통 정형외과 약은 세 알을 줘요. 하나 근이완제, 하나 소염진통제. 2개 먹으면 위가 속 쓰려요. 그러니까 위 점막 보호제. 그게 군신좌사예요, 바로. 이게 한의학의 원리예요. 이걸 알아냈고요. 자, 그리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프로텍터 아니에요. 추나요법이에요. 추나요법. 그런데 생긴 거 보면 도수치료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추나요법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한의원이죠. 한의원에서 1991년도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전통의학 아니에요. 추나요는 전통이 아니에요. 91년도에 미국의 카이로프로텍터라고 미국에 뼈 오도독 꺾고 막 몸 맞추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배워와서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거 도수치료랑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의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거의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있다면 이건 보험이 돼요. 보험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전통의학입니까? 현대의학입니까? 현대죠. 그래서 한의학은요, 전통의학이었으나 현대의학으로 편입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문이에요.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학회에서 논문도 쓰고 과학적 연구하고 해서 이제 한의학에서 가끔 열받아 해요. 왜냐? 전통의학인데 과학적으로 원리가 밝혀지면 뭐가 돼요? 현대의학이 되죠. 우리들은 전통의학이고 싶은데 과학적으로 연구 밝혀지면 현대의학이 돼버려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 자꾸 밝혀내고 그래야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야 보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방, 양방같이 구시대적 구분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한방, 양방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이해되십니까? 한방,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방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개뻥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양방, 그렇게 제발 구분하지 말라고요. 한방, 양방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현대의학, 전통의학으로 구분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신약을 39개 이상 개발했어요. 그거 우리나라 겁니까? 외국 겁니까? 우리나라 거예요. 그럼 그거 한방이겠네? 이상하잖아요. 제발요. 한방, 양방 구분하지 말라고요. 현대의학인가 전통의학인가를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과학혁명 이후 의료를 학문 분야로 전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 보면 몰라요. 근데 이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네, 파스테르입니다. 네. 이 파스테르는요 18세기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화학자인데 생물학과 의학에 아주 큰 기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과학은 국가를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류의 것이며 모든 세계를 비추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간단하게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개발해냈죠. 그러면 공학이나 이런 데서 특허를 내죠. 의학에서는요? 없어요. 약물 특허는 있는데 의학 기술이라든가 의료 기술 같은 거는 특허가 없어요. 오히려 논문을 써서 공개해서 발표해요. 왜냐? 그래야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야 보험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디 뭐 비법 다 사기입니다. 비법은 없어요. 현대의학은 공개가 원칙이고 나눔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과학이 다 그래요. 그리고 노하우와 숙련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옆에 있는 병원에 어떤 늙으신 할아버지 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 1, 20년간 훈련받고 의사가 돼서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이거를 양방은 왠지 싫고 그런 거와 한방은 왠지 우리 거 좋은 거 이런 고정관념이라고요. 한방, 양방 구분하지 마세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대체의학이 있는 거예요. 전통 대체의학은 옛날에 썼던 거 과학적 증명이 안 됐고 그러면 한의학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의학은요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현대의학에 편입이 됐어요. 왜냐?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거든. 그리고 보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근거는 없는데 효과는 있어요. 과학적 입증은 안 돼요. 근데 효과는 있어. 어떤 원리에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타이레놀 아시죠? 그거 양리학적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예, 왜 열이 떨어지고 왜 통증이 떨어지는지 100% 안 밝혀졌어요. 효과는 입증됐으니까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 역시요. 한약재도 그거 어떤 약재에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구분 못해요.
그걸 규명해서 점점 하고 있거든요. 몇 개씩.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갈근탕. 근데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은요, 부단히 노력해요. 현대의학으로 편입하려고. 자, 특정 분야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다 한의원 왜 간다고요? 어깨 결릴 때, 목 결릴 때, 허리가 그렇게 갇힌다 그랬잖아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과 더욱 친해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병원은 한의원 포함입니다. 정식 한의원이요. 제발 좀 어디 건강원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약사 면허 있는 정식 한의원, 그리고 아까 GMP 인증받은 그런 한의원이요. 병원과 더욱더 친해지시고 제발 의사 처방에 따르세요.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예, 네 몸을 네가 해부해 봤습니까? 네 세포를 아십니까? 제발 좀요. 의사와 의료인의 처방, 여기서 의사, 의료인은 한의사 다 포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발 좀.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실수록 젊은 애들은 몸 괜찮으니까 병원 잘 안 가요. 아, 넌 인정.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얼른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싸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 병원 묵혔다가 아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했다가 안 걸리고 먼저 가시는 분들 제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자주 가시고요. 그리고 한의원은 어디 가라고요? GMP 인증 있는 곳. 그리고 거기 의사들의 말에 제발 좀 따르세요. 현대의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 문명 개발해 놓은 모든 과학의 총화예요. 그걸 불신하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하십니까? 그걸 불신하면서 왜 내비게이션을 쓰십니까? 부디 현대의학을 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짜장면 왔습니다. 먹으러 가시죠.